경남 서부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들어주소. 좋다. 매주 화요일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건강을 위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임상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비교적 흔한 질환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선 이게 어떤 병인지부터 원장님 좀 알려주실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 하면은 귀에 잘 익지가 않으세요, 그죠? 보통 저희가 디스크라고 부르죠. 예. 이게 이제 디스크라고 불리게 된 유래가 이 추간판, 그러니까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를 완충 역할하는 연골을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음악 들을 때 그 CD 있잖아요. 네네. CD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디스크라는 이름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쉽게 디스크 하죠. 그래서 요 척추 사이의 완충 역할하는 디스크가 원래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 추간공, 그 허리뼈와 허리뼈 척추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예. 여기를 지나다니는 척수라든가 척추 신경을 압박해서 염증, 허혈을 일으켜가지고 허리의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하는 다리의 신경전도 및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생기는 증상의 질환을 디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이 척추에 전이되는 암 같은 종양이 자라서 이 척수신경을 압박해서도 생기고요. 또는 저희가 뭐 추락, 저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만 위에서 떨어진다든가 예.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그 충격에 의해서 척추뼈가 골절되거나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이래서도 생기고요. 또는 생활 자세, 이건 좀 누적된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긴 한데 아주 잘못된 자세를 오래 취해서 승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추 전체가 휘어버리는 거죠. 휘면서 튀어나온다든가 또는 그 일자 허리, 일자 경추 뭐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요런 진단은 너무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요럴 때도 디스크가 잘 생겨요. 왜냐하면 건강한 경추랑 요추는 이제 척추 중에 목뼈를 경추, 허리뼈를 요추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우리 몸의 옆이 아니라 이제 방사선 진단이죠. 뼈를 옆에서 쫙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을 때 원래는 완만하게 알파벳 C자처럼 생겨야 돼요. 아주 완만하게 C자 커브를 이루는 것이 가장 예쁜 경추와 요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자라는 건 뭐예요? 영어의 I자처럼 똑바로 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만하게 부드러운 커브를 그리고 있다면 그 옆에 근육이랑 인대도 완만하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일자로 돼버려요. 얼마나 수축돼 있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뼈하고 뼈 사이가 수축이 돼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디스크는 못 견디고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네, 일자 경추예요, 일자 요추예요 하면 너무 별거 아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디스크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아닌 게 아니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네네.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앞서 잘못된 자세를 취할 때도 이 추간판 탈출증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자세라는 게 이제 주로 어떤 자세인가요? 네, 금방 말씀드린 그 일자 경추, 일자 요추를 만드는 자세겠죠. 이게 어떤 자세냐면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자세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앉아서 진료를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가 대중교통 시설을 이렇게 이용할 때 보시면 다 스마트폰만 보고 계세요. 네, 이런 모습 너무 흔하게 보시는데 이게 일자경추, 일자허리 만드는 아주 대표적인 자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죠? 네, 그리고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이제 조금 속된 말로 짝다리 짚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턱을 괴해서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그죠? 예. 막 이렇게 책상에 상체를 지지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측만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요.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는 흉추나 요추뿐만 아니라 목뼈, 경추에도 부담이 높아져서 척추관의 디스크라든가 척수신경근의 압박, 허열, 그래서 염증이 돼서 디스크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아파서 일반적인 신경외과를 찾게 되면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 위주로 약물 치료를 하거나 물리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낫지 않거나 심해지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한다고 하던데, 한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침요법, 부항요법, 또 면역 효과가 있는 봉독이나 홍화 같은 것을 이용한 약침요법, 그리고 침을 놓고 나서 침 위에 불로 가열을 해요. 그걸 화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화침요법 등으로 디스크 주변의 근육인대를 부드럽고 탄력성을 강화시켜서 치료를 하고요. 또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항염증이라든가 인대 강화 목적으로 교질이라는 게 요새 말로 말하면 콜라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이 성분이 풍부한 한약을 써서 근육인대의 재생과 재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요. 저희 한의원 같은 경우는 척추관을 연결하는 근육에 직접 매선이라는 걸 자입하여서 허리 인대와 근육을 강화, 재생하여 디스크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매선으로 어떻게 허리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어렵게 들리세요. 그죠? 네네. 들어보지 못하신 경우도 되게 많으신데, 매선요법의 원리는 제가 이제 내방하시는 분한테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석탄 같은 걸 채굴할 때 갱도를 파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중간에 그 위에 산의 무게를 못 이기고 이렇게 붕괴하려고 한다든가 흙이나 모래라든가 바위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럴 때 바위의 재질은 아니지만 나무 같은 걸로 받침목으로 다 돼서 굴이 무너지는 거를 방지해요. 네. 네, 매선이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 역할. 그렇죠. 예. 척추 사이의 근육과 인대의 받침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한약도 쓰신다고 하셨는데 좋은 관련된 한약재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환자의 허리 상태에 따른 진단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처방을 선택을 해서 합니다만, 거기에 많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구척이라든가 백굴채는 애기똥풀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녹각교, 녹용 등을 가미한 처방을 투약을 하게 돼요. 요 위에 금방 불러드린 약재들은 그 근육이라든가 인대 재건의 필수 재료로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혈행의 흐름과 신경 전도율, 근육 재생, 인대 재생을 좋게 해요. 이제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복용을 하시는 게 기본이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하시거나 당기거나 저리는 게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3회도 복용하시라고도 하고요. 요게 한의학적 표현으로는 사실 저희는 인대 재생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강근골 보간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네, 여기서 강근골은 뼈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라는 뜻이고요. 예. 보간신은 간과 콩팥의 기능을 보완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시겠지만, 요건 면역 기능 강화하여 염증을 자가 치유하는 효능을 높이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도수 치료나 추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도수라는 거는 주로 양의학에서 많이 쓰시는 용어고, 저희는 추나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추나요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밀고 당긴다라는 한자인데요. 한의사의 손과 몸으로 환자의 골격, 인대, 근육을 밀고 당겨서 변형된 뼈의 구조를 원래 이상적인 구조로 돌리는 직접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완전 비급여였거든요. 네, 2, 3년 전부터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되었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환자가
20회는 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응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 추나요법을 통해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한의학을 통해서 또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통증 또 완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